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방사능 불안감이 우리 수산물로까지 확산되자 내린 조치인데요. 대처가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현 수산물에 대해서 결국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유출되어 온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조금 늦었다는 목소리가 큰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늦었지만은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지 않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노량진 수산시장도 그렇고 여러 번 다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이 방사능 오염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화를 한다면 우리 국민 식탁을 충분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후쿠시마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조치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누그러들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후쿠시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사능 이거는 재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평양 전체가 시간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은 5년, 6년 되면 전체가 오염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산이 아닌 태평양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검역을 강화하지 않아 만다면 그 이유는 이제 항상 그 먹이 사슬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결국 원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산이 아닌 러시아산도, 중국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태평양산 전체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그런데 결국 그 전수 검사가 안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시적이더라도 전면 수입 금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 모습이 처음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하루에 네네. 약 300톤 정도가 계속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300톤 하면은 조그만 수영장 물무게 되는데요. 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 반 동안 계속됐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숨기고 있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절벽 끝에 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그만 수영장 무게 1000개가 나갔으니까 대단히 많은 양인데 물론 그 양은 태평양 전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희석되기도 하고 부착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물이 돌아오는 데는 5년, 6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 서해, 남해, 동해로 오는 건 거의 확률이 없고요. 그러니까 바다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물고기에는 여전히 그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현재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기차로 치면은 불이 난 채로 그냥 역을 떠나버렸습니다. 네. 여기에 멈춰 있으면은 소방차도 부르고 일본 외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소방차 가봤자 차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은 단지 쌓여있는 고농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게 너무 많습니다. 33만 톤, 곧 100만 톤 가까이 되고요. 2년 반 동안 앞으로요. 이게 쌓이게 되는 거를 이제 정화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게 모르게 버린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1974년 런던 협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네. 어떤 방사성 물질도 이런 공해상에 버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 세계촌이 일본을 상대로 엄격한 규제에 나서야 되겠죠. 네, 기차가 불이 붙은 채로 떠나버렸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심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또 일본산 축산물, 수산물에 이어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불안감까지 서서히 번지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TV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본산 농수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방사능에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100% 완전하다 또는 안전하다, 안심할 수 있다는
애당초 없는 거고요. 더욱이 이처럼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물론 전역이 70%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근 지역은 상당히 오염돼서 토양 말이죠. 네. 그리고 지하수 오염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거기서 풀이 자라고 소가 뜯고 우유가 생기고 그걸 또 광천수로 맥주를 만들고 여러 이런 공산품,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거 아이들 기저귀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사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 저변까지 깊이 파고들을 수 있는 아직까지 검사한 그 제품에서는 안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눈을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정부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씩 계기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정부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늦었지만 정말 쥐어짜가지고라도 인력 충원해서라도 우리 그 식탁 안전 그리고 건강, 국민 안심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무엇보다 큰 문제가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것이 네네. 국민들의 의심과 공포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내부와 오염수 상황, 제대로 된 정보가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대한민국 정부에는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부도 사실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데요. 2년 반 가까이 거의 방치해뒀습니다. 그러다가 정보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죠. 네. 그래서 국제원자력 기구나 독일이나 이런 그동안 꾸준히 했던 그런 기관에는 일본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간접적이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독일보다도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우리 국민이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 우리 바다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공기 괜찮은지 한 번 더, 두 번 더 확인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본발 방사능 공포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우리 정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또렷한 다른 걸 자꾸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능 재난 때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게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협약까지는 안 됐지만 이럴 때 그 쓰려고 하는 게 이런 긴밀한 구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또는 이런 조직 또는 이런 직통 조화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정보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8개월이 아니고 일본산 전체에 대해서 수입 제한을 하는 그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지 일본이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숫자를 알려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을 거라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